정실한, 창백한 선영이 남편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낸다. 상철 씨, 제발 오늘만은 내 곁에 있어줘요.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복 차림의 말순이 성난 얼굴로 들어선다. 상철아, 장남이 없는 칠순이 무슨 잔치냐? 엄마는 너 없으면 안 된다. 상철의 눈빛은 흔들리고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얼어붙는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담은 썰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사연 담은 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5년 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덜컹거리며 12층까지 올라가면 1203호 김상철의 집이 나타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좁은 거실과 방 2개, 그리고 작은 베란다가 전부인 평범한 집이죠. 김상철, 올해 50세입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털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마의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소기업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지만 집에서는 늘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로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상철은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세면을 하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일상이 2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회사에서는 과장 김상철로, 집에서는 장남 상철로 살아가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기둥이야. 어머니 박말순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70세인 말순은 아직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눈빛만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약해졌어도 장남에 대한 기대만큼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말순에게 상철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집안의 체면이자 자랑거리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기둥인 것입니다. 상철의 아내 이선영은 47세,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병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바라볼 때만큼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노력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며느리 노릇을 해내려 애씁니다. 선영은 결혼 초부터 느꼈습니다. 자신은 남편에게 아내이기 전에 장남의 아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면 남편의 표정이 달라지고 시댁일이 있으면 무조건 우선순위가 됩니다. 20년 넘게 이런 생활을 해오면서 선영은 점점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상철은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집안에서의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어머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상철아, 잘 들어라. 엄마 칠순 잔치 말이다.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칠순 잔치라는 말에 상철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책임이 추가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이번 주 토요일로 정했다. 내가 장남이니까 빠지면 안 된다. 내 동생이야 어찌돼도 상관없지만 넌 반드시 와야 해. 동네 어른들도 다 오시고 친척들도 모두 모인다. 장남이 없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 상철은 침실 쪽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의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칠순 잔치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선영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며느리야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지.
칠수는 평생에 한 번뿐이야. 내가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장남이 어머니 칠순에 안 온다고 하면 말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장남의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불효라고 여겨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장남다워야 한다. 준비할 것도 많으니까 미리미리 챙겨라. 잔치에 필요한 것들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상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부담이 어깨 위에 올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선영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전화였어? 응, 칠순 잔치 이야기셨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나한텐 남편인데 어머니에겐 장남일 뿐이구나. 선영은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느껴온 씁쓸함이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나 어머니의 장남이라는 역할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픔보다는 시어머니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몸은 어째? 많이 아파?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칠순 잔치에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선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몸의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충분히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딸 지은이 숙제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8세인 지은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요즘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 공부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아픈 모습과 아버지의 무거운 한숨 소리를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아, 어머니 칠순 잔치에 같이 갈 수 있겠어? 선영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면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노력해 볼게. 이른 아침 상철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와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선영의 얼굴을 바라보니 어제보다도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미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선영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몸이 좀 이상해. 열이 나는 것 같고 가슴 쪽이 답답해. 상철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선영의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봐야겠어. 예약을 잡아둘게. 괜찮아. 그냥 감기인 것 같은데. 아니야. 며칠째 이런 상태잖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 상철은 서둘러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에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오후에 조퇴를 해야 한다고 미리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오후 2시 대학병원 내과 진료실입니다. 의사는 선영의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과 혈액 검사 결과를 번갈아 보더니 상철과 선영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상철과 선영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폐에 그림자가 보이고 염증 수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즉시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신 후 상황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선영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이라고 하시면 언제쯤 해야 하는 건가요? 의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미루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이번 주 토요일에 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상철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바로 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날로는 안 될까요? 토요일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보면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첫 수술로 잡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상철과 선영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보, 응? 시어머님 칠순 잔치날이지. 토요일이.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아내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지만 다른 쪽으로는 어머니의 칠순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시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상철아, 잔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토요일에 늦으면 안 된다. 상철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선영이가 병원에서. 병원? 병원이 뭐가 중요해? 의사들 말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소리야. 약 좀 먹으면 나아질 거야. 상철아, 넌 장남이니까 잔치상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영의 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수술? 무슨 수술이 그렇게 급해? 토요일 지나고 해도 되지 않겠어? 칠수는 미룰 수 없어. 이미 다 준비했고 사람들도 다 올 예정이야. 장남이 없는 칠순이 무슨 잔치냐? 상철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생명이 걸린 수술과 어머니의 칠순 잔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사람 생명이. 상철아, 내가 장남이라는 걸 잊었니? 장남이 어머니 칠순에 없으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내가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 며느리야 병원에서 의사들이 잘 돌봐주겠지만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상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선영은 남편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여보, 난 괜찮아. 시어머님 칠순이 더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내 생명이 걸린 일인데. 아니야. 의사 선생님 말씀이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하루 이틀 미뤄도 괜찮을 거야. 선영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은에게 어머니의 수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빠, 그럼 할머니 칠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빠도 고민이야. 지은은 아버지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18세 소녀의 눈에는 답이 너무 명확해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 칠수는 다음에 또 할 수 있지만 엄마 수술은 미루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철은 딸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장남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어머니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모두가 토요일이라는 날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아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으니까 시어머님 칠순에 가. 수술은 다음 주에 해도 될 거야. 하지만 상철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루도 미룰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내의 수술과 어머니의 칠순 잔치. 두 개의 중요한 일정이 겹치면서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의무와 남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선영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갈등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상철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칠순 잔치와 선영의 수술이 겹치는 날 말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지은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못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아빠, 오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결정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7시 선영이 깨어났습니다. 밤사이 열이 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몸이 어째? 많이 힘들어. 가슴이 너무 답답해. 상철은 아내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안 좋아 보였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수술 시간 확인해 볼게. 아니야. 괜찮아. 시어머님 칠순이 더 중요해.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오늘 오전 11시 수술 예정인데 지금 와서 수술 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철은 전화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칠순 잔치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야 해. 수술 준비를 해야 한대. 선영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상철이 부축해서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지은의 말에 상철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선영은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전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상철은 동의서를 받아들고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사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보, 괜찮아. 사인해.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철은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선영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철 씨, 제발 오늘만은 내 곁에 있어줘.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남편이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면서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상철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잔치 시작까지 2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 어머니, 선영이가 지금 수술은 의사들이 하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상철아, 내 아내는 의사들이 지켜주지만 엄마는 내가 없으면 잔치가 서지 않는다. 장남이 없는 칠순이 무슨 잔치냐? 말순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지금이 언제야? 장남이 어머니 칠순에 안 오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내가 평생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며느리 수술이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칠순은 딱 한 번뿐이야. 선영은 침대에 누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시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필 오늘 며느리야, 내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상철이는 장남이니까 가야 해. 이해하지?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수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상철은 갈등했습니다. 아내를 수술실까지 따라가야 할지, 어머니와 함께 잔치에 가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아, 빨리 결정해. 잔치 준비하러 가야 해. 말순이 재촉했습니다. 선영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으니까 가. 시어머님과 함께 가. 하지만 선영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장남으로만 존재하는 사람. 나는 늘 그늘이었구나. 상철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50년 동안 장남으로 살아오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거스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도 그래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지은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있을게요. 아버지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은도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어머니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간호사들이 선영의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였습니다. 여보. 선영이 마지막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상철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강한 압박과 50년간의 습관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상철은 결국 선영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지은만 남았습니다. 18세 소녀가 혼자서 어머니의 수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래요? 엄마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상철은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병원에 있는 아내에게 가 있었습니다. 상철아,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말수는 만족스러워했지만 상철의 얼굴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시댁 마당은 북적거렸습니다. 빨간 천막 아래로 둥근 테이블들이 늘어서 있고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상철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병원에 있는 선영에게 가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지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상철아, 왜 그렇게 폰만 들여다보고 있어? 오늘은 엄마 칠순이야. 말순이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오늘만큼은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상철은 폰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때 동생 김병수가 술잔을 들고 형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수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형수 수술은 어떻게 됐어? 아직 진행 중일 거야. 형수 수술날까지 잔치를 한다고? 장남 노릇이 그렇게 대단해? 병수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형의 장남 역할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병수였습니다. 병수야,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형은 언제나 어머니 말씀만 들어. 형수나 조카 생각은 해봤어? 병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수야, 장남은 달라야 한다. 내가 뭘 알겠니?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남이라고 해서 가족을 버려도 되는 건가요? 형수가 지금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야, 무슨 생사를 오간다고 그래? 그냥 작은 수술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동생과 어머니 사이에서 곤란했습니다. 병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잔치의 화려함과 병실의 정막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오가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지은이 혼자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이 시간이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왜 안 와? 지은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잔치 현장으로 돌아와서 상철은 주변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역시 장남다워. 어머니 칠순에 빠지지 않고 왔구나. 동네 어른 한 분이 상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당연한 일이죠. 상철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병수는 계속 술을 마시며 형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에 쌓인 불만이 술과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신기해. 형수가 수술실에 있는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잔치를 즐길 수 있다니. 병수야, 그만해. 왜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형은 언제나 어머니 눈치만 보잖아. 형수와 조카는 안중에도 없고. 병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수야, 형도 힘들어하고 있어. 그만 괴롭혀. 친척 한 분이 말렸지만 병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한다고? 그럼 왜 병원에 안 가? 장남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동생의 말이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빠, 엄마 수술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황이 좀 복잡하다고. 상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잘 모르겠어요. 간호사님이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아빠, 빨리 와주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상철은 전화를 끊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어머니, 선영이 수술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안 돼. 오늘은 엄마 칠순이야. 잔치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뜰 수 없어.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가 뭐야? 장남이 어머니 칠순 잔치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해? 병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어머니와 형은 한 팀이네. 형수가 죽어도 상관없겠어. 야, 무슨 소리야.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잖아. 형은 어머니 말에만 고개 끄덕이는 꼭두각시야. 병수의 말에 상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형제가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어수선해졌습니다. 상철아, 빨리 앉아. 사람들이 다 보잖아. 말순이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상철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수는 계속 술을 마시며 형을 째려봤습니다. 평생 동안 형만 특별 대우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땅 팔아먹은 거 알지? 형만 알고 있고 형수는 모르고 있잖아. 병수가 갑자기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병수야, 그만. 왜 그만해? 형수도 알 권리가 있잖아. 어머니가 집안 땅을 팔아서 형에게만 돈을 줬다는 걸 말이야. 잔치상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수야, 조용히 해. 말순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게 다 장남체면 때문이었지. 형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잔치상이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상철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 아니라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긴급했습니다. 상철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철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급히 오라고 합니다. 선영이에게 응급 상황이. 안 돼.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말순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철의 결심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위험합니다. 상철이 말순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어머니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상철아, 내가 지금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장남이 어머니 칠순을 팽개치고 간다고. 주변 사람들은 이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상처를 이해하는 듯했고 어떤 이는 말순의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수가 술에 취한 채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땅 팔아먹은 거 다 알지? 형만 알고 형수는 몰랐잖아. 그게 다 장남체면 때문이었지. 이 말에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가족의 은밀한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비밀이었습니다. 5년 전 말순이 시골에 있던 땅을 팔아서 상철에게만 돈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장남이니까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선영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수야, 그만해. 상철이 소리쳤지만 병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해? 형수도 알 권리가 있잖아.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형만 받았다는 걸 말이야. 잔치에 온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족 내부의 문제가 공개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상철의 여동생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말순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선영이 위험한 상황에 있고 잔치에서는 가족의 비밀이 모두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철이 단호했습니다. 말순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상철아, 내가 지금 나가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 아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철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수가 비틀거리며 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 차리는구나. 늘 어머니 말만 들으면서 형수와 조카는 뒷전이었잖아. 병수야, 너도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형은 평생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아왔어.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무시하면서. 병수의 말에 상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철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빠, 엄마 위험한데 왜 안 와? 아빠가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18세 소녀가 혼자서 어머니의 위급한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상철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상철아, 어디 가려고? 말순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장남이기 전에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상철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아, 말순의 목소리가 잔치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돌아보지 않고 잔치장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탄 상철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택시 안에서 상철은 자신의 지난 50년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나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살아왔던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등한시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엄마는 어떤 상태야? 아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예상보다 복잡하다고 했어요. 엄마 상태가 좋지 않대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도착할게. 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잔치 현장은 완전히 어수선해졌습니다. 장남이 칠순 잔치를 떠나버린 상황, 그리고 가족의 은밀한 비밀이 공개된 충격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수는 계속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형이 정신을 차렸네. 말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장남이 자신을 떠나간 것에 대한 충격이 컸습니다. 우리 상철이가 어떻게 엄마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어떤 이는 상처를 이해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불효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상철은 처음으로 마음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장남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살아왔지만 이제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더 빨리 갈 수 있나요? 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상철의 마음은 온통 병원에 있는 선영과 지은에게 가 있었습니다. 장남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상철은 숨을 헐떡이며 수술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은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상철이 부르자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제 와요? 지은이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18세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아빠가 늦었어. 엄마는 어떻게 됐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예상보다 복잡하다고 했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래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딸을 꼭 안아주며 자신의 지난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수술받는 동안 잔치에 앉아 있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엄마는 괜찮을 거죠? 지은이 불안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괜찮을 거야. 상철도 확신은 없었지만 딸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상철과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까요?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몇 시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상철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위험한 수술을 받는 동안 자신은 잔치에서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보러 갈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돼. 중환자실이니까 조금 기다려야 해. 상철과 지은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엄마는 아빠만 믿었어. 근데 아빠는 늘 할머니만 봤잖아. 지은의 말이 상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뭘 잘못했다고. 지은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버지가 곁에 없었던 것이 더 서러웠습니다. 상철은 딸의 질문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장남이라는 굴레에 갇혀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어려서부터 장남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며 자랐어. 할머니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아빠에게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했지. 그래도 엄마와 저는 아빠의 가족이잖아요. 맞아. 너희가 아빠의 진짜 가족이야. 상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장남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아내와 딸을 외면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빠, 이제라도 엄마를 잘 보살펴 주세요. 그럼 당연히 그럴 거야. 상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장남이기 전에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간호사가 와서 중환자실 면회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은이 먼저 들어가 봐. 아니에요. 아빠가 먼저 들어가세요. 결국 상철이 먼저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 쉬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장남이기 전에 내 남편이야 지은이의 아빠이고. 선영은 의식이 없었지만 상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를 거야.
장남이라는 무게를 내려놓을 거야. 그때 선영이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보. 선영아, 깨어났구나. 여보, 와줬구나. 선영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선영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선영은 남편이 자신을 선택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님 칠수는 어떻게 됐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해. 상철의 말에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에게서 자신이 우선순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은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무 걱정했어. 빨리 불러줘.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상철은 지은을 불러들였습니다. 지은은 엄마가 깨어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지은아, 많이 무서웠지? 네, 정말 무서웠어요. 가족 3명이 중환자실에서 함께 있는 순간 상철은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형, 잔치 끝났어.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셨어. 병수야,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형이 옳은 선택한 거야. 형수는 어떻게 됐어?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 그럼 됐다. 형, 이제 진짜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 병수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화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상철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선순위가 명확했습니다.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상철은 아내와 딸 곁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장남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3일 후 선영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아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더 중요해. 상철의 대답에 선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남편에게 우선순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상철아.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상철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칠순 잔치 이후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문병 왔다. 말순은 선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죄송합니다. 하필 칠순날에.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상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상철아,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상철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말순은 상철을 마주봤습니다. 상철아, 내가 그날 한 일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알고 있니?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장남이 어머니 칠순을 팽개치고 도망갔다고 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선영이가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위급한 상황? 수술은 의사들이 하는 거지. 내가 거기 있어봤자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래도 아내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상철아, 장남은 집안의 얼굴이다. 효도는 못해도 불효는 하지 마라.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남이기 전에 남편입니다. 상철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맞서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50년 동안 장남으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살고 싶습니다. 상철의 말에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말에 순종했던 아들이 이렇게 나오리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철아, 내가 정신이 나갔니? 어머니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우선순위? 효도가 우선이지. 말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효도는 어머니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 가족을 지키는 것도 효도입니다. 상철의 말에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답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그날 한 일이 옳다는 거야? 어머니 칠순을 망쳐놓은 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영이가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던 아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럴 거야? 며느리 편만 들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제 가족을 지키는 겁니다. 내 가족? 나는 내 가족이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였습니다. 어머니도 제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내와 딸이 우선입니다. 상철의 말에 말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장남이 자신을 떠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상철아, 엄마가 평생 널 위해서 살았는데. 어머니, 그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가족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때 병수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형과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형 말이 맞아요. 병수야, 너까지. 어머니, 형은 이제 자기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어요. 병수의 말에 말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늙은 어미는 버리고 살라는 거야?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선순위가 바뀐 것뿐입니다. 상철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체면이 제 가족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면 오늘부로 인연 끊겠습니다. 상철이 눈물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말수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인연을 끊겠다고 말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철아, 내가 정말. 어머니, 저는 진심입니다. 이제는 장남이기 전에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병수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 이제야 제대로 말했네. 병수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만 바라보고 살았던 아들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좋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말수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상철아. 네, 어머니. 며느리. 잘 보살펴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상철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그럴 거라고 믿어. 상철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상철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장남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상철과 선영, 지은이 함께 작은 집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수술 흉터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뭐 해 먹을까요? 지은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대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때? 좋아요.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만들어봐요. 선영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마음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변한 모습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상철은 아내와 딸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연락 안 해도 될까?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개월 전 병원에서의 일 이후로 말순과는 연락이 거의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병수가 가끔 안부 전해줘. 어머니도 많이 생각이 바뀌셨대. 그래도 추석 때는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선영은 여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지금은 우리 가족이 먼저야. 상철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우선순위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새 가족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행복해요. 지은이 아버지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왜? 그냥 우리 3명이 함께 있으니까. 지은의 말에 상철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은아, 아빠도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그럼 당연히 그럴 거야.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이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병수가 서 있었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병수야, 어떻게 왔어? 형수 안부도 궁금하고 전할 말도 있어서. 병수가 들어와 선영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형수, 많이 좋아지셨네요. 고마워요, 병수 씨. 형, 어머니 얘기 좀 해도 될까? 병수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얘기?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 그날 일 말이야. 상철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형이 옳은 일을 했다고 하셔. 장남이기 전에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고. 병수의 말에 상철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머니도 생각해보니까 형수가 수술받는데 형이 곁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하셔. 선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 뭔데? 형수한테 미안하다고. 그동안 며느리로만 봤지 한 가정의 어머니로는 봐주지 못했다고.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형한테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됐다고 하셔. 상철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일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언제든 좋아. 어머니가 원하시면. 상철의 대답에 병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정말 많이 달라졌네. 예전 형이었으면 바로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해. 상철이 선영과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좋아요.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지은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말에 뵙자고 전해줘. 알겠어.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병수가 돌아간 후 가족들은 다시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장남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살겠어. 상철의 말에 선영과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작은 집 거실을 밝게 비추며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그럴 거야. 나는 이제 지은이 아빠고 당신 남편이야. 상철은 딸과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동안 지고 있던 장남의 무게를 내려놓은 순간 그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장남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남편과 아버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상철. 그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이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상철의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연 담은 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